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뭐 나가려면 생각해. 안으로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직업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정장을 계속 입으시니까 네. 그럼 가짓수로 되면 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지금 한 뭐 20벌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하정기가 있는데 사실 하정기 때 그냥 셔츠만 입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어쨌거나 다 이거 갖춰 입고 가는 게 또 의뢰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법정에서도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입어 씁니다. 오늘은 접견만 입고 재판은 없거든요. 구치소 접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야 돼서 사실 이런 색상으로 고르고 이제 정말 다퉈야 된다, 많이 싸워야 된다라는 날에는 검은색 무조건 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대련의 김범식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에 됐으니까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7년 차입니다. 타지에 출장 많이 가시나요? 네, 이제 기사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딴 데 사건들도 감사하게 너무 많이 들어오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데라고 하면은 당장에 다음 주도 이틀 내내 다 제주도 재판이라서 제주도 다 가서 있다가 떠돌이 아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걸으시는 길이 제 출근길이거든요. 지하로 내려와서 전 출근을 하고요. 소요 시간은 한 약 1분 정도. 최고의 접근성인데요. 네, 저는 이제 밤늦게 상담 오시고 이런 분들도 사실 사무실 좀만 멀어도 제가 상담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밤늦게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상가에 지금 사무실이 있으신 거군요. 여기 상가를 먼저 보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기서부터 저희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신가요? 뭐 카톡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카톡 확인하고 답장 드리는 거 먼저 하고 일정은 전날에 제가 미리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구치소 접견이 있고 일정이 엄청 빡빡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스케줄이 뭐 접견도 있으시고 또 재판도 맞아요. 있는. 그리고 조사 동석 뭐 이렇게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할 때 제가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신 의뢰인이지만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사건 진행 중인 거는 300개가 맥스 뜨는데 이게 맥스라서 이렇게 하고 아래에는 더 있습니다. 경제학과 나왔고 경영학 복수 전공했고 군에서 검사도 했었고 국세청에도 있었었거든요. 형사가 너무 많이 눈에 튀어가지고 형사 사건 위주가 아니냐, 형사 사건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원래 장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부분이나 사실 민사나 상사 이런 것도 다 잘 하는 편이고 맡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맡기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맡기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 맡기신 분은 없고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회사가 굴러가진 않거든요. 홍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블로그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 써서 올려주시면 이제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제 사기죄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온 건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제일 가까운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꾸고 안 갚았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돈을 꿀 때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기죄가 됩니다. 그럼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걸 어떻게 아냐라는 부분은 사람의 마음이라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흔히 얘기해서 이제 자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자력이 없었는데도 돈 꾼 거는 안 갚을 생각밖에 없었던 거다. 죄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종의 이제 제 성립이나 그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 민사로 할까요, 형사로 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민사로 하면은 법정 채권이라는 게 생겨서 언젠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당장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형사도 같이 넣어서 애초에 이 사람이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은 돈을 안 갚아버리면은 이제 바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를 같이 진행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은 이제 다른 업무들을 더 많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전 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사건이 너무 많고 지사가 이제 4개가 돼서 체계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이제 업무 분담하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아예 이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드림으로써 저희가 할 일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재판 하시는 업무 외에 네. 대표 변호사로서 네. 또 업무가 또 조금 다른가요? 경영이죠. 로펌이잖아요. 그래서 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변호사로서 하는 부분이고, 펌은 완전히 경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내가 변호를 잘해, 그리고 실력이 있어라고 해서 하면은 개업을 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로펌이기 때문에 경영을 다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경영할 준비를 하시고 나와셔야지 변호업을 하시려고, 내가 변호를 아무리 잘해도 손님이 안 오면 소용이 없어요. 대표 변호사로 로펌을 혼자서 이제 설립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보니까 시간하고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장사를 할 때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 시간당 어떤 임금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문직을 생각을 했고, 원래 뭐 변호사가 생각이 있었는데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오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로 나와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국세청에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대형 로펌에 이제 먼저 들어가서 있었는데, 다른 곳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거기에는 이제 아예 지사를 맡아서 제가 운영을 했고, 직원으로서 일을 해봤고,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서 일을 해봤고, 그러면서 제가 파악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표로 해서 딱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죠. 특히 힘든 뭐 재판을 하셨거나 일정을 하셨을 때 드시는 음식은 뭐 따로 있으신가요? 뭐 맥주, 술이죠. 술이고, 진짜로 막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진짜 힘든 게 재판도 재판인데 조사동석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 조사 단계 때 이제 같이 가서 동석하는 거랑 검찰 조사 단계 때 하는데 막 하루 종일 정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맥주부터 먹고, 맥주부터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진짜 막 머리 막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리고 증인신문 길게 하면 막 3시간씩 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긴장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인생이 달린 거기 때문에 말을 하나 토시 하나 놓치면 안 되고, 토시나 말이 좀 다르게 나오면은 그걸 저는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긴장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변호사로 이제 생활하시면서 뭐지 힘든 건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맞닥뜨리는 이제 분들은 되게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뭐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다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연루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1번이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힘든 부분도 좀 챙겨드려야 되고, 너무 예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진정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의뢰인분들께서 저랑 이제 다투는 경우도 많은데, 왜 다투냐면은 의뢰인분은 되게 하이 텐션을 오세요. 근데 이 상태로는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깨야 됩니다. 제가 1차적으로 깨야지 이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고 마찰을 해서 중간에 맞추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한테 맡기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도와주셔야 되는 자기 문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인생이 조금 변곡점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жил머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심적으로 부담이 좀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맞춤 정장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데 착수금이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제 고객들을 응대를 할 때 조금 더 갖춰진 모습으로 항상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출근한 날은 무조건 다 정장에 다 갖춰 입고, 제가 일을 할 때 다른 정장 입으면 막 어깨가 결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니까 펜을 잡고 있으니까 팔 들고 이럴 때 많이 베기고 이러는데, 맞춤 정장 하고 나서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제가 앉아있을 시간이 5시간이면은 그 정장을 입고는 한 3시간밖에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5시간 앉아 있어도 괜찮으니까 여기를 오게. 하긴 하루 종일 제일 오래 이제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니까 맞아요. 더 그러시겠네요. 저는 정장을 입고 있는 시간이 뭐 변호사 일생에서 한 80% 이상이니까 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다 정장에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되게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매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고객님들이 좀 많으세요. 대형 로펌에 있는 대표님들도 많고 하셔서 한데, 사실 대구는 거의 유일한 변호사 고객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면은 대표님 마인드나 사소한 이런 준비하는 모든 것, 에티튜드들이 다르다. 네, 그런 거를
좀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맞춤 정장 해주시면은 이 테일러분의 기를 제가 좀 받아요. 그런 어떤 징크스 아닌 징크스도 있잖아요. 뭐 변호사가 기댈 곳은 없어요. 사실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지 제가 기댈 곳은 정말 없는데 아 내가 오늘 전쟁터에 들어간다. 오늘 정장 깔끔하게 입었구나. 펜 잘 챙겼구나. 구두끈은 잘 묶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판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도 사실 맞춤 정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제 구치소로 가시죠. 대구의 구치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조금 다른데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판결이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결정이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곳이 구치소고,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이 돼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미결 수용자라고 해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수용자들의 경우는 또 따로 관리를 하고, 기결 수용수, 이제 결정이 난, 이제 판결이 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해서, 그거를 가르는 게 구치소하고 교도소의 이제 제일 중점적인 차이예요. 지금 구치소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범죄자는 아니시다, 그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또 되게 큰데, 여론이나 어떤 언론을 보면은 나쁜 사람들 무조건 처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이제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무슨 인권이냐, 인권 지키지 말고 무조건 쳐넣어라,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한 명의 범죄자라도 더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안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법에 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놈으로 몰리면은 그냥 처벌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법이라는 걸 정해서 법에서 정한 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내려라 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람도 뭐 살인범을 왜 변호를 하냐 막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유죄인 거를 무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부분이 이제 유죄를 입증하는 거, 변호사가 하는 거는 이제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 말도 안 되게 저희가 증거가 다 있는데 변호사들이 막 저희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고, 인권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투는 건데, 그걸 조금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뭐 변호사가 와가지고 막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을 만든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장면들은 실제로는 없는 일인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도 잘 싸우는 변호사인데, 저는 진짜 경찰분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검사분들하고 많이 싸우고 의뢰인들하고도 심지어 많이 싸우고 판사님들하고 많이 싸우고. 근데 그 이유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나 뭔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판사님 눈치를 보고 만약에 아닌 것도 맞다고 하고 그냥 양형적이라고 하죠. 이 형량을 저희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낮게 해달라 하는 정도의 어떤 변호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변호사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드라마 중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드라마 보셨어요? 또 이게 직업병이 있는데, 네. 저는 법정물은 아예 안 봐요. 못 보시는군요. 못 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가요?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안의 모습들은 좀 다르니까. 현실과 그 드라마 네, 속에. 맞아요. 네. 저의 삶과 또 너무 다르니까 그거는 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 로펌에서 뭐 로비를 한다,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술 한 자리 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라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돼요.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이 뭐냐? 네, 궁금해요. 네, 맞죠. 네. 일단은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고요. 여러 군데 상담을 좀 많이 다녀보세요. 그럼 변호사보다 말하는 스타일이나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구치소라서 여기는 촬영은 안 돼서 이제 촬영은 여기서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튜브 촬영을 하고 리스트 촬영하고 마케팅 팀 회의도 있고, 부당한 침해가 인정이 되고, 두 번째로 유일한 방법인 게 인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일과 중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컨텐츠나 뭐 이제 리스 같은 거도 자주 찍으시나요? 시간 날 때 최대한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게 틈틈이 시간을 잡아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딱 찍어주십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님 하면 그 뭐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좋은 변호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반대로 이제 나쁜 변호사라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이제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는 굳이입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이 막 사건 들고 오셔서 막 사건 얘기하면은 이거 소송 정말 하셔야겠냐고 많이 여쭤봐요. 근데 그 이유는 사건 하면 저는 좋아요, 돈 받으니까. 근데
양 당사자한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돈을 2천만 원 받아야 돼서 여기다 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싸워가지고 결국에 승소 판결이 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다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가 비만 내고 끝날 수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만 갚고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불구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안 만들 수 있는 거면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변호사는 법정까지 가지 않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당사자 간의 얘기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하면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인 절차 없이 비용 지출 없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회의는 의뢰인들 상담하시고 이제 불만이나 이런 거 없으신지 체크하는 그런 회의로 할 수 있도록 렌즈라인을 정해주시고 하루가 금방 가네요. 네 저의 어떤 살찌는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받았던 프로필 사진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확실히 이제 대표 변호사 같죠. 살 왜 이렇게 찌냐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운동은 합니다. 지금 이제 운동 가는 길이고 틈 내서 운동도 하시네요. 네, 안 하면 죽어요. 진짜 운동을 하십니다. 3년을 PT를 하셨는데 예. 체중이 오히려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주에 몇 회 정도 운동하세요? 전 딱 1회 합니다. 주에 1회요? PT만 1회. 운동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보이셨는데 저요? PT 한 번. 아니라 50분. 50분. 그 중에서 25분 운동하고 25분 먹안. 뭐 일만 하다 보면 사회의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헬스장에 와서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런 시간 된다. 오전에 그 사무실에서 뵙던 모습이랑 또 여기서도 느낌이 또 다르시네요. 솔직해지는 거죠. 힘듦 앞에서. 일이 쉬우신가요? 운동이 쉬우신가요? 운동이 쉽죠. 여기도 그죠. 책 읽는 게 쉬우신가요? 운동이 쉬우신가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합격하기 때문에. 책 보러 가시죠. PT 잘 받으셨나요? 네. 저 받았다고 해야 되는지 당했습니다. PT. 너무 아파요 다리가. 그럼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미켈란젤로의 일화가 있는데 동상을 이제 만드는데 앞에 조각을 엄청 열심히 하고 뒤에 조각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뒤에 조각은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했던 얘기가 이제 신은 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결국에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결국에 다른 데서 다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완벽함이라는 거는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딱 만들어지는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사소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그래서 저는 뭐 일을 하나 할 때라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좀 좋은 점은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다라는 거를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러면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고 막.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많이 물어보는데 뭐 제가 대답하고 싶은 거는 대답해주고 대답하기 싫은 건 돈 주면 해준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지역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님께 이게 대구라는 어떤 도시인가요? 저한테는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사실 저 충청도 충주 사람인데 20살 때 경북대학교로 오고 나서부터 대구에서 사업도 하고 그다음 로스쿨도 가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 로펌도 만들어냈는데, 대구에서 로펌을 개업한 이유도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둔 로펌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직 대구 기반의 로펌이 없어서 제가 대구 기반의 로펌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0대 로펌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대구는 진짜 마음의 고향입니다. 저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여기 있고, 그리고 대구에 저력이 또 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열정이 그래도 계속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사업했는데 잘 되면은 올라가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깐깐한 도시이기도 하고 뭐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솔직히 변호사도 똑같거든요. 조금 삭수금은 낮아야 되는데 원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힘든 것들이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저는 열심히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뭐 로펌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도 대구 본사는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상징적인 저의 어떤 자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퇴근하시나요? 아니, 출근합니다. 퇴근 같은 출근 이제 일 마무리하러 가려고요. 아, 또 이어서 또 오늘 야근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또 내일 또 접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퇴근하면 대표의 업무는 시작이에요. 또 직원들이 올려놓은 결제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